의견 차이를 보이는 당사자 간의 협상은 중요합니다. 협상은 서로 다른 의견의 중간 지점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자, 의견차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신의 포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합의에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의견 차이는 서로의 작업, 진행 과정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니 빠르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만큼 진행 과정은 빨라지죠. 그 합의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협상들을 하고 있죠. 자, 협상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상호 간의 다른 의견 속에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협상의 목적이겠죠. 자, 실생활로 보면 집에 있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협상이 필요하죠. 자, 자신은 컴퓨터 오락은 하고 싶지만 오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부모님을 걱정시키겠죠. 지나친 컴퓨터 사용은 공부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시간 동안에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부모님께 공부하는 시간 외적인 짧은 시간 동안 오락하겠다라는 허락받는 과정 역시 협상입니다. 또한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의견 차이를 보이는 담당자가 있다면 회의해야 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그 의견 차를 해소를 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 과정 역시 마찬가지로 협상입니다. 자,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협상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할 때도 협상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얼마 전에 한 아파트를 금매가로 매입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기본형으로 오래된 구조라 잔금을 치고 올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 리모델링 뒤는 그 선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죠. 그 가장 큰 고민은 바깥 샤시를 할지 말아야 될지 였습니다. 자, 리모델링 항목은 1부터 9가지 항목이었어요. 자, 첫 번째는 화장실, 두 번째 옆에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 모든 항목들을 고려를 했었죠. 자,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를 고르는 것이죠.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용이 들어갔을 때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수익을 비교해서 더 큰 이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바깥 샤시는 총 비용의 23.5%로 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아직까지 잔금까지 기간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 계약자를 찾았다라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자,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과 같았죠. 자, 내심 기뻤지만 찜찜했습니다. 자, 선택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바깥 샤시를 하느냐 마느냐 였습니다. 자, 일단 그 전세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리모델링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바깥 샤시가 포함이 된다는 사실 역시도 알고 계약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가계금 넣기 전에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깥 샤시 교체는 실제 생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인 것만큼 생략하고 싶었었죠. 자, 실제로도 현재 실제 간다고 하더라도 바깥 샤시 사용할 만 했었고 교체 비용은 상대적으로 비쌌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이런 문자 보냈습니다. 자, 리모델링 항목 중 바깥 샤시를 제외를 하고 현 전세금에 가능하시겠냐? 라는 것과 함께 바깥 샤시 포함해서 현 전세금에서 500을 추가한다라는 그 항목을 제시를 했었죠. 그 세입자는 고민을 하고 그 문자를 주었었죠. 자, 바깥 샤시 교체를 포함해서 전세금 500만 원 증액을 선택했습니다. 자, 대신 입주일을 이틀 전까지 리모델링 마무리를 한다라는 조건부였습니다. 조건부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죠. 자, 협상은 상호 간의 만족감을 줘야지 성공적인 협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한쪽에서 찜찜하게 마무리를 짓는다면 올바른 협상이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양보해서는 서로 만족할 만한 그런 합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바카샤시를 받고 조건부로 입주일 이틀 내에 만료를 포함해서 계약한 것처럼 상호 이득을 보는 선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 양보만 해서도 안 되고, 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봐서도 그 현명한 협상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의 전세를 계약하고자 하는 세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아파트는 매매가가 1억에 전세가 9천에 해당되고 있었습니다. 9천에 물건으로 전세 광고가 되고 있고, 그 전세자는 이 집을 본 것이죠. 그 전세를 원하는 자는 그 전세금 9천만 원에 1천만 원 깎아서 8천만 원이면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집 소유주와 이를 상의하겠죠. 자, 그 소유주가 그 얘기를 듣고 고민 없이 바로 알겠습니다 라고 끝을 맺는다면 서로 만족할 만한 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금액이죠. 자, 전세 세입자도 그렇게 깎기를 원했고 집 소유주도 이를 승낙했으니까요. 서로 합의점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죠. 세입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게 동의하는 걸로 봐서는 더 깎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자, 집주인 입장으로도 내가 너무 쉽게 동의해 준 것은 아닌가? 얘기 좀 더해서 500만 깎아주는 거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일방적인 합의에 이를 때 우리는 불만족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절충점이라는 것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한쪽만 양보하는 것보다 그 갭은 크지 않죠. 현명한 합의는 그 파이가 서로 작더라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느끼게 합니다. 무조건적인 동의와 합의는 서로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최적의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남한테는 관대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라.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이것은 아직도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전제로 끊임없이 회의하라.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엄격함, 그런 부분들이 개인을 발전시키고 회사도 발전시키고 크게 얘기하면 역사도 발전시키는 것이니. 자, 이것으로 부동산 투자 현명하게 협상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